오늘은 몇 년 동안 지속된 조루 증상으로 제게 상담하러 오셨던 57세 태용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태영님은 사실 설문지를 체크하면서도 제게 이게 오래되었는데 고칠 수 있는 걸까요? 하며 많이 불안해하셨던 분이세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병의 진행 상황을 이야기할 때도 전체적인 불안감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요. 상담하며 적은 태영님의 이야기를 간략해보면 태영님은 사춘기 때부터 자유행위를 자주 하고 몽정도 심했대요. 그래서인지 성인이 된 후 성기능이 많이 약해져 버린 걸 느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한 후엔 부부관계를 할 때마다 너무 쉽게 절정에 오르고 사정이 돼요. 스스로 위축된 느낌이 자주 들었다 하네요. 하지만 본인이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던 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면서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관계가 틀어져 일이 줄고 그래서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심하게 고민하면서부터예요. 그때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밥도 제대로 먹질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목가슴이 꽉 맺힌 듯 아프더니 몸 전체의 기능이 한순간에 훅 다운되어 버린 거예요. 마치 번아웃이 온 것처럼요. 이후 입맛도 하나 없고 삶의 의욕도 자신감도 다 바닥으로 떨어져 무력감이 너무 심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요. 눈은 눈대로 너무 침침하고 시력도 현저히 떨어졌으며 뒷목과 어깨는 늘 뻐근하고 말을 해도 목소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요. 나중엔 귀에서 삐 소리가 자주 반복되고 귀 속으로 마치 벌레가 기어가는 듯 저 속에서 올라오는 가려움증이 계속되었다네요. 소화는 너무 적게 먹어서인지 그럭저럭인데 대변은 물음변을 찔끔찔끔 늘 시원하지 않게 보신대요. 가끔은 대변에 코가래 같은 것이 섞여서 나오고요. 참 가끔 헛구역질도 자주 하는데 술 담배는 전혀 하지 않는다 하시네요. 소변은 뿌옇고 탁하게 나온 지 오래되었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증상은 전립선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그럼 수면의 질은요? 태영님은 불면증이 있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주 깨요. 심장은 평소에도 잘 때도 자주 두근거리고 불안하고요. 가끔씩은 오른쪽 옆구리 저 안쪽에서 뻐근하게 압박감이 오는데 병원에서 쓸개에 돌이 있어 그런 것 같다며 지금은 지켜보자 했다 하고 피부는 건조한 편인데 늘 가렵고 따끔거리며 사타구니 주변은 늘 축축하고 습하대요. 참고로 태영님의 혀는 껍질이 한꺼풀 벗겨진 듯 맨들거리며 혀 안쪽부터 혀 끝까지 면도칼로 그어놓은 듯 갈라짐이 심하세요. 동양의학에서 이러한 혀는 인체를 순환하는 혈액의 질이 현저히 약해져 혀가 맨들거리고 오장육부의 진액이 다 말라 혀가 갈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요. 그러니 태영님의 혀만 보아도 현재 얼마나 몸의 진액과 혈액이 부족하고 이를 순환시키고 활동하게 하는 힘이 부족한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지요. 실제 맥박의 상태도 왼쪽 맥박은 뭔가 뻣뻣하게 약하고 희미하게 잡히며 오른쪽 맥박은 허하면서 약한 열감이 느껴지네요. 동양의학에서 이 말은 인체의 음액과 혈액은 심하게 고갈되어 마르고 인체의 양기는 부족하고 약한데 상부로는 허율이 약간 차 있다는 걸 의미해요. 왜 왼쪽 맥박은 인체의 음액, 진액, 혈액의 질과 양을 나타내고 오른쪽 맥박은 양기, 즉 기운을 의미한다 보니까요. 그러니 태영님의 맥박과 혀의 상태만 보아도 아니 일일이 나열된 증상들만 체크해 보아도 인체의 진액과 혈액이 얼마나 부족하고 고갈되어 있는지 기운은 또 얼마나 많이 쇠약해져 있는지 가늠할 수 있네요. 어째 조루증 이야기하다가 몸에 여기저기 아픈 데를 거기다 맥박과 혀의 상태까지 다 이야기하냐 싶으시죠? 왜 동양의학에선 특별한 도구 없이 몸의 여러 증상들과 외부의 모습 그리고 맥박의 상태로 병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진행되어 깊어졌는가를 다 가늠해야 하기에 병의 시작부터 원인 증상들을 정말 구구절절히 다 들어봐야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증상들과 원인들로 제가 이해한 태영님의 상태는 오래전 잦은 자유행위로 시작된 신장과 부신의 기능 저하와 20년 전에 심한 걱정과 불안으로 심장과 신장이가 크게 위축된 것, 이후 입맛을 잃고 식사량이 줄어 영양분 흡수가 줄어들면서 점차 부신이 주관하는 호르몬 생성이 약해지고 결국 혈액을 생성하는 골수의 기능까지 떨어져 이젠 오장육부뿐 아니라 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까지 부족해지면서 심한 우울증과 번아웃 상태에 빠진 것이었죠. 당연히 신장과 부신의 힘이 바닥까지 떨어졌으니 하체를 잡아주는 힘이 약화되어 대변과 소변이 힘없이 나오며 하부로 물질액이 처지면서 소변이 뿌옇고 탁하게 나왔을 거네요. 생식기 주변은 늘 축축하게 습한 느낌이었을 거고요. 자연히 발기력은 약해지고 쉽게 사정을 해버리는 조루 증상도 하체 힘이 오래 버티질 못하니 당연한 결과네요. 또한 부신에서 심장으로
것도, 또 뇌로 혈액과 호르몬이 제대로 올라가질 못하니 불면증이 오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지는 것도, 또 눈이 침침하고 날파리 같은 비문증이 눈에 아른거리고, 때론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귀의 가려움증과 음의 파장이 삐 하며 일자를 긋는 이명도, 결국엔 귀로 혈액이 제대로 차오르질 못해 생긴 증상이니 결국 혈액 부족을 개선하고 근원적으로는 신장과 부신의 기능을 살려야지만 태영님의 조루 증상과 번아웃 증상들은 고쳐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현재 태영님은 입맛도 거의 없고 사실 소화력도 많이 약해져 어떤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질 못하고 간에서 이를 제대로 대사할 수 없기에 태영님의 1차 처방은 우선 잘 먹게, 잘 흡수되게 하는 게 최우선이죠. 거기에 대변이 묽게 나오며 가끔 코가래 같은 게 나온다 했으니 하복부의 냉기와 담음을 없애주는 약초들도 함께 써드려야 하고요. 왜 가래 같은 담음은 처음엔 냉기로 시작되어 이후로는 냉기가 내부 장기의 열에 의해 농축되어 끈적한 가래담으로 뭉쳐져 이게 대변으로 가끔 나올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생지황과 맹문동, 시호, 갈근이라는 약초로 상체에 동하는 열을 살짝 식혀 내려줄 필요가 있네요. 왜 상부의 열을 시원한 물의 기운으로 식혀 내려주면 열기와 합쳐진 그 빗물이 뿌리로 스며들면서 뿌리가 더 촉촉해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조루 증상은 얼마 만에 좋아지냐고요? 태영님이 심한 번아웃과 우울증을 함께 가진, 그래서 조루증 중에서도 특히 심한 상태이신 거 다 느끼고 계시죠? 아마 인체가 허약해지면 이렇게까지 허약해질 수 있다를 보여주는, 가령 식물로 치면 뿌리는 힘이 하나도 없이 말라버리고 위축되고 잎사귀는 시들시들 영양분을 끌어올릴 수도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도 없는 상태, 그렇게 시들시들 건조하게 말라가는 식물을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 그런 식물에게 지금 무슨 씨를 받아낼까요? 당장 식물을 살려 싱싱하게 만드는 게 맞는 순서지요. 그리고 그렇게 식물을 살리다 보면 결국엔 뿌리가 강해지고 잎사귀도 탱탱해지겠죠? 나중엔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태영님은 발기력도, 너무 과민한 조루 증상도 점차 좋아질 수 있네요. 당연히 식욕이나 소화력,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서 번아웃 되었던 체력도 올라갈 수 있고요. 오늘 만성적인 번아웃 상태와 우울증, 거기에 발기력이 약해지고 관기시 심한 조루 증상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위축되셨던 태용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오늘은 태용님의 이야기에 동양의학적 한방 개념인 상실하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언제 상실하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고요? 상실하어란 상체는 허혈로 열이 흉부와 얼굴로 오르고 하체의 기능은 허약하고 무력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그런 상실하어 상태는 오랫동안 육체가루나 정신가루가 심했던 경우, 때론 소화가 안 되어 담적병이 생겨 오래 진행된 경우, 가끔은 선천적으로 신장과 부신이 아주 약하게 타고난 경우에서 비롯될 수 있네요. 우리 태영님의 경우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자유행위를 심하게 한 탓에, 그리고 30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한 후 육체적, 정신적 소모가 심해져 상실하어로 진행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상실하어가 되면 하체 부신의 기능이 현저히 약해지면서 혈액과 호르몬 생성이 약화되고 뇌신경까지 약해지면서 만성적인 번아웃, 우울증에 불안장애까지 올 수 있네요. 자연히 하체 부신 및 생식기 기능 저하로 불완전 발기와 조루 증상은 따라오는 거고요. 그러니 삶에서 너무 심한 과로도, 정신적 소모도, 그리고 긴장하며 계속 바쁘게 몸을 몰아붙이는 것도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왜 상실하어에 빠지지 않고 모든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게 하려면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